2023년 12월 27일 아침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이성균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비극은 단순한 극단적 선택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그는 그 새벽 혼자 그 장소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동선을 담은 CCTV에서는 정확히 7분 동안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워버린 것처럼 기록은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누구도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지 의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모순된 진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언론이 집요하게 감춘 듯한 단서들. 과연 이성균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넣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감춰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힙니다. 이성균은 1975년 3월 2일에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배명중학교,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에 입학해 연극동아리 멍석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배우의 꿈을 품고 대학을 중퇴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일기 출신인데 당시에는 설립 직후로서 지금과 같이 공연, 예술 분야에서 한예종의 명성이 최고 수준으로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해 입학한 장동건으로 인해 장동건 학교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졸업한 후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에서 이윤성의 남동생 배역으로 첫 TV 드라마 연기에 데뷔했습니다. 이 남동생 역할이 극중 백수 신분이었는데 누나의 친구들에게도 매사에 눈치 없이 막말을 하거나 누나의 돈을 몰래 훔쳐서 탕진해버리는 사고뭉치스러운 행동까지 저지르는 진상스러운 트러블 메이커로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며 숨겨진 신스틸러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성균은 데뷔 초기의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백수였던 자신의 생활과 너무 닮았던 때라 연기가 수월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트콤에서 각인된 이미지 때문에 중장년의 캐스팅이 제한되는 면이 있었고 한동안 단막극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단막극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베스트 극장이나 드라마 시티와 같은 단막극에 자주 출연하며 연기 8호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단막극 쪽에서 이성균은 꽤 인기 있는 배우였는지라 지금도 영상을 구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2007년 이성균은 하얀꽃탑의 최도영 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철없는 백수 이미지에서 진중한 성격의 내과 의사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며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커피 프린스 1호점, 타스타, 골든타임 등의 드라마가 모두 성공하면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2012년 화차와 내 아내의 모든 것으로도 상당한 흥행을 거뒀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목소리인데 본인은 답답한 톤이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목소리 때문에 감정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본인의 연기력으로 이를 극복하지만 실제로 이성균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오히려 그 웅거리는 저음 때문에 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위 발음이 뭉개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성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 목소리를 막힌 듯하여 현실감이 없다고 여기니 양날의 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짜증내는 연기가 일품이며 이러한 면모는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의 연륜으로 조진웅과 함께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최우 수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박동훈 역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드라마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국내외에서 웰메이드 명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박 사장 역할을 맡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등으로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칸 레드카펫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과 흥행을 동시에 거두며 그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불법 약물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 도중인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배우 이성균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와룡공원 인근 성북해양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볼보 XC90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의식불명이라는 보도가 속보로 타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직전에 이성균은 수차례에 걸쳐 모발과 채모를 정밀 검사 받았지만 모두 음성이 나와 사실상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이성균은 자신은 협박범들에게 협박을 당해 거액을 갈취당했다며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10시 12분경 이성균의 매니저가 자택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의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볼보 XC90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방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장애업체 구급차로 시신을 장례식장에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조수석에서 번개탄 1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신원 미상의 남성은 확인 결과 이성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 불법약물범죄수사계는 이성균이 사망한 점은 유감을 표하지만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23일 하루에만 해도 3차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19시간이라는 점이 논란이었는데 경찰은 조사 당시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균이 사망함에 따라 이성균의 불법약물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성균의 소속사인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이성균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억측에 의한 보도를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에 의해서만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장례식장 관계자가 외부인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상주는 배우자인 전혜진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균의 소속사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유튜버들이 밤낮으로 장례식장에서 음악을 틀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니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균의 변호인은 한 달 넘게 3차 소환 조사일 날짜가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성균이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이에 오후 2시 30분 인천경찰청은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내용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렌식 등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관하고 진술을 녹화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걸쳤습니다. 오전에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에서 발인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은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되어 경기도 광주시 삼성엘리시움에 유골이 봉안되었습니다. 11월 27일 KBS는 이성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론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여론은 불법 약물 혐의와는 무관한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12월 27일 이성균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고 MBC 이선영 아나운서는 해당 보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12월 28일 방심위는 KBS의 사생활 녹취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검토를 거쳐 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보도를 비판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이성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14일 KBS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최대한 절제된 것이며 고인의 사망과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성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에서 요구한 보도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정치권도 해당 보도를 한 KBS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도 해당 보도를 한 KBS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도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추측성 보도, 피해 사실 묘사가 상세한 선정적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사회적 관심이 커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계도 해당 보도를 한 KBS를 지적했습니다. 3월 19일 방심위는 해당 보도를 한 KBS와 MBC의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12월 27일 TV조선은 사망 당일 이씨가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남겼다는 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이 유서 비공개를 요청한 점이었습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선 극단적 선택보도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TV조선은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다음날 해당 기사를 고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대며 돌연 삭제했습니다. 신문윤리는 이들 매체는 유서 내용을 기사 본문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제목으로도 처리했다며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서울은 이를 전하면서 이성균의 유서성 메모 내용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TV조선의 화면을 그대로 옮기는 등 자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비록 매체들은 이성균 유서를 짧게 인용했을 뿐이지만 그 내용이 극단적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의 극단적 선택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죽기 전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자 X4일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극단적 선택보도 권고 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유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권고 기준은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극단적 선택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보도를 한 TV조선은 물론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 역시 언론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성균의 비극을 다시 바라보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손들을 외면할 수 없죠. 피해 굶주린 듯한 언론은 몇백만 조회수를 위해 한 사람의 삶을 가차없이 찢어 말겼고 익명 뒤에 숨어 독한 이야기를 지어내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명예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질질 끌던 경직된 수사까지 그 모든 조각이 모여 그저 연기에만 성실했던 한 배우의 삶이 마지막 일격을 내리꽂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대중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저 폭풍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던 착하고 재능 있는 남자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